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다짐했던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일본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있겠지만 대부분 여행, 애니메이션, 드라마, J-pop 또는 직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JLPT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문화에 섞이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도쿄 자유여행을 다녀와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미 1어 잘하는 유튜버님들과는 다르게 전혀 유창하지 않은 일본어가 아직 어린이 수준인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는 작년에 JLPT N3를 3개월 정도 준비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당시 히라가나부터 공부하느라 굉장히 애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회화를 좀 잘해보고 싶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합격했다고 어느 정도 회화를 할 수 있느냐? 제 경험상 그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생긴 1어 실력은 일 때문에 잠깐 안 해버리니까 까먹는 것도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JLPT를 딴다고 해서 회화 능력이 확보되진 않는다 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회화 능력만 보면 JLPT가 절대적 실력을 담보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없는데 훨씬 회화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자격증이 있는데 회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자격증일 뿐입니다. 다만 JLPT 공부를 하는 게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중간 목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법, 어휘, 독해, 청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회화 공부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심지어 우리도 한국어를 그렇게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언어 지식 체계가 형성되는 게 최종적인 결과물에 어느 정도 잘하는 회화 실력에 다가가기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학업 등 본업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질리지 않아야 되고 부담되지 않아야 지속 가능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에 취미 수준으로만 공부를 하는 편인데 다만 회화 능력에 대한 욕심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관광지라 한국말 패치, 정말 많은 한국말 패치들이 잘 되어 있었는데 소도시로 가면 근교로 나가게 되면 한국말 못하시는 일본인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일본인 친구도 사귀고 싶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이런 직장인의 피곤함, 바쁨, 그리고 제 욕심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공부 방법은 강의 듣기입니다. 저는 이제 자격증 시험보다는 회화에 좀 더 치중하고 싶어서 다라건의 일본어 회화 마스터 패키지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이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1호 공부를 하면서 제 욕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감사하게도 강의를 협찬해 주셔서 저는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의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협찬받은 부분이라곤 해도 제가 직접 강의를 다 수강하고 있는 것이라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강의 구성은 일본어의 정석 다이나믹 시리즈 4개 강좌와 유튜버와 함께 배우는 체험 일본어 초급편, 그리고 현지 인터뷰, 고수대기 특강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제가 느낀 솔직한 강의 평가를 조금 해드릴게요. 마지막엔 어떤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개의 강의 난이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입문 초급편은 JLPT로 치면 N5, N4 정도의 난이도고 기초를 다진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매 강의가 너무 길지는 않아서 내 쉬는 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느낌을 받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강의를 수강할 수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동 중에 들을 수 있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수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 쓸데없는 쇼츠 보는 것보다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급 강의가 N3 정도, 고급 강의가 N2 정도라고 체감했습니다. 그 외의 강의들은 부담없이 들을만 하지만 유튜버 강의가 제일 난이도가 낮았고
인터뷰 강의 및 고수 강의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완전 초보자들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한 뒤에 나중에 수강하기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냥 자격증 시험 강좌랑 다른 점으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연습하는 부분입니다. 다이알로그 형태로 상황극을 하기도 하고 전체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도 하면서 배운 지식의 인풋, 아웃풋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거 이상으로 연습하면 더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언어 공부는 다양한 노출 및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라든지 인터뷰라든지 등의 강의가 같이 있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씩 몰아듣진 않고 웬만하면 섞어서 듣는 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강의는 만능 치트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1어 실력은 연습과 다양한 공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강의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이 도구를 맹신하면 아주 조금밖에 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느낀 추가적인 팁을 몇 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공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언어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법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꼭 말을 하든지 글로 적어보든지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모든 강의마다 다이얼로그처럼 따라 읽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꼭 같이 읽고 자신의 환경에 맞춰 다시 일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습할 때도 그냥 문법, 단어, 띡 이렇게 보지 마시고 문장으로 외우시고 그걸 말로 완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및 복습 이외에 요즘 일본어 콘텐츠도 많던데 회화 공부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예능 등을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등에서의 표현이 조금은 격한 표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언젠가 일본에 사는 분이 제 오타쿠 친구가 말하는 걸 듣고 일본어를 잘 하긴 하는데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고 격하다, 한편으로는 조금 무례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강의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단어장을 따로 만드시든지 추가적인 단어장 책 하나 정도는 더 구매하셔서 따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자는 읽는 방법과 쓰는 방법까지 모두 익숙해지는 게 힘들지만 일단 익숙해지면은 일본어 레벨이 올라가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하냐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는 1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거의 없고 회화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입문 강의부터 고급 강의까지 전부 훑는 가능하기 때문에 JLPT 시험 보지 않고 회화 공부 먼저 하겠다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설명하다 보니 이 강의를 다 듣고 언젠가 JLPT를 공부하게 되면 솔직히 문제 푸는 건 일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같이 JLPT N3 정도의 자격증을 딴 뒤 회화를 좀 더 잘하고 싶다라고 욕심내시는 분들이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강의가 만능은 아닙니다. 강의는 효율적으로 지식을 얻게 하고 제 1어 능력이 차근차근 성장할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격증이 회화 능력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가 자신 없는 분들은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게다가 사은품이 좋습니다. 7개의 강좌에 더해서 여행 일본어 강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일본어 저널이라는 다락원에서 만든 잡지, 저도 이렇게 2권 정도는 제 돈으로 사갖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고 이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본어 그리고 옆에 해석들 그리고 뒤에는 단어에 대한 것도 같이 나오고 있어갖고 이런 부분도 같이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잡지가 은근 재밌고 독해 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난이도는 체감상 N3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잘 시행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년 연말에 후회하고 초에 다시 또 다짐하는 무한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틈틈이 공부를 해두고 강의를 수강하면서 복습하면 올해 말은 작년의 말과는 다른 결과물이 하나 정도는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만능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구를 끈기 있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시작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부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공부 방법을 이미 찾고 시행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현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고 아직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꾸준히 공부해서 성장하는 1호 어린이의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